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수입니다. 저는 이제 타이머 갖다 놓고 울리면 그냥 끊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영화산업 기획 제작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인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정답이 있는 것과 정답이 없는 것이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인쇄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빠르게 가고, 그냥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각국의 영화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영화 시장들은 어떠한 관객들의 행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고민거리가 될 만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한국 영화 산업이 위축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빨간 데가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최근의 데이터들인데요. 2억 2천 명 정도 되던 연간 관객이 지금 1억 2천만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관객 수가 4,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곱하기 2를 하자면 한 8,4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될 걸로 올해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시작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관객의 감소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투자 위축, 제작 위축, 또 관객 감소 이렇게 돌면서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악순환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 활성화와 그리고 기획개발 지원, 그래서 이런 마중물을 통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테고, 이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영화발전기금이 5천억 원으로 조성이 되었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고갈이 될 때까지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영화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국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2019년에 이렇게 이제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장할 수 있었고, 2019년에 영화산업은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한국 예술적 성취와 그리고 영화산업 극장 매출 기준으로 해서 세계 4위 시장까지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왔고, 관객의 감소로 인한 입장권 부과금이 감소하고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에서 800억을 빌렸다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체육기금에서 전입하고 복권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이런 타기금 전입을 통해서 연발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이제 전입하기로 결정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안정적인 재원을 지금 이 시기에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복습입니다. 이게 전주에서 들으신 분들은 간략한 긴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반복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게 즉각적인 것이 정부 출연일 테고요. 그 다음에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전입, 그리고 극장 입장권의 부가세 면제, OTT 방송의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복권기금에서 법정 배분을 한다는 것은 복권기금을 잠시 보면 알 텐데요. 복권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크게 보면 공익사업의 65%를 쓰고, 그리고 법정 배분의 35%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해서 집행되는 복권기금은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작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업지원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연발기금의 공익사업 복권기금이 54억 원이 전입이 됐었고, 2025년에는 45억 원이 전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창작자 지원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 영화 환경 개선, 그리고 차세대 미래 관객 육성 사업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복권기금을 체육기금으로 보낸 다음에 쿠션을 매겨서 연발기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럼 사용처가 제한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체육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무경 의원이 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배분을 받고 있는 10개의 기금 중에 연발기금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체육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외에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의 10가지가 있어요. 11번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복권기금의 수익금이 3조 1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법정기금에서
연발금이 10%를 받게 되면 대략 한 9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연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제 보장이 될 수 있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영진이의 예산이 700억이 조금 넘어가요. 근데 아마 올해는 펀드 출자 업무가 영진이에서 문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00억 정도면 안정적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 영화진흥기구인 BFI의 복권기금, 예산적인 복권기금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용처 제한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갔다가 연발기금으로 오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부가세 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공연의 경우에 뮤지컬은 입장권의 부가세를 면제를 하는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7월 17일부터 부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입장권 부과금 3%에 더해서 부가세 면제 상당에서 5%를 더하면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과금은 한 12% 정도가 되고 연간 연발기금이 900억 정도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TT 방송의 영화 기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에 이제 부과금을 징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도 이제 전체 조성 규모 CNC의 조성 규모 기금 중에 7.1억 유로 중에 극장에서 징수하는 것이 1.5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방송사와 OTT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무비 제도약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예산의 제작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화산업의 양극화도 방지하고 상업성과 예술성의 조화 그리고 새로운 장르와 스토리텔링의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관객층의 요구를 충족한다라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올해 이제 100억으로 9편을 지원을 했는데 한 300억 정도로 예산을 늘리게 되면 한 25편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문화 계정 대비 영화 계정의 정부 출자 비율이 50%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계정의 대략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출자 비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모태펀드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그러니까 예전 영진이가 운영할 때 있었던 방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에서 요새 몇 개의 계정에서 하고 있기도 하는 건데 우선 손실 충당을 해서 이제 LP나 FI들이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모태펀드 출자 계정, 영화 계정 출자 주체가 올해부터 이제 문책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영진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영진이에서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아예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통하지 않고 하는 방식인데 필요한 게 있으면 영진이에서 이제 결성을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7년 지나서 청산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연발기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K 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라고 4천억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 벤처 투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성장 금융 투자 운용이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한국 벤처 투자는 중기벤처부의 산하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상출 제한 집단,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 약간의 제한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당 평균 8억 정도밖에 이제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들을 벗어나서 전략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STO, 그러니까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토큰을 통해서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2023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 발행을 허용키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예술품, 영화 등에 이제 투자하는 방안으로 쓰일 텐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개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방안인데요. 그래서 기획개발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자동 지원,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었던 회사에 지원을 하고 승자 독식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기준들을 좀 바꿔서 승자 독식 문단은 피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복습이었고요. 그 답이 있는 내용들이고 이제 답이 없는 내용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미디어 환경 변화와 K-무비입니다. 5분 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박스 오피스인데요. 이 자료는 유러피안 오디오 비주얼 옵저버터리에서 내는 포커스 월드 마켓 트렌드라고 이제 올해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자료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에 거리두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건데 2023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매출이었고요. 그로스 박스 오피스였고 이건 어드미션, 관객 수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5위,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나마 보건율이 되게 높은 편인데요. 그 2023년 대비 프랑스가 관객 수가 1% 증가하는 거 외에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많이 줄었고 1위 관객 수인 중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2%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42%가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대비 32% 관객이 줄었고 한국은 43% 관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2023년 대비 2024년이 관객이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스크린인데요. 스크린 수는 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스크린 수 했죠. 예. 프로덕션인데 이 프로덕션 그러니까 제작 편수입니다. 제작 편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별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프랑스는 1인당 관람 횟수가 2.7회입니다. 저쪽 위에 박스 맨 왼쪽에 있는데요. 그 프랑스에서 볼 것 중에 되게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코미디 영화가 프랑스 박스 오피스 1위를 했어요. 2024년도에. 이게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관객 수 회복률이 85%.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국은 뒤로 다시 갈게요. 미국은 관객 수가 2019년 대비해서 62%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PLF,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지 포맷이라고 해서 IMAX 같은 큰 영화관인데 예, 관객 수가 2019년도에 10.3%에서 2024년 15.6%로 50% 가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9년 대비해서 58%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쪽 박스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국 영화 비율입니다. 77%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외화는 36%에서 전에 36%에서 23%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국 영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박스오피스는 24%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화 수위를 보자면 특수효과, 스타들이 나오고 VFX 대예산 영화들이 줄고 다큐멘터리와 비교적 작은 예산 영화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하나 볼 거는 동적 가격 책정 도입, 그러니까 다이나믹 티켓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 값 같은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영화에서 약진하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률이 74%밖에 되지 않고요. 전체 연간 흥행 20편 중에 애니메이션이 12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17편이 일본 영화고 3편이 미국 영화인데 미국 영화도 전체가 다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한국의 1인당 관람 횟수인데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산을 해보면 1.64회입니다. 2019년도에 제일 많을 때가 4.4회였죠. 그럼 왜 이렇게 영화를 안 보냐?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 이게 2024년 말에 발표가 됐어요. 볼만한 게 없어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TT를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라스미디어라고 이제 이게 넷플릭스의 광고 대행사예요. 여기서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이용 조사를 보면 OTT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도 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이제 볼 게 없다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쇼폼 대 OTT 플랫폼, 이건 와이즈 앱이라고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모수가 6만 명입니다. 그래서 통계 가치가 좀 있다고 보고서는 인용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쇼폼 앱,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고 쇼폼 앱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이고 이제 OTT 앱은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이제 그런 것이겠죠. 2024년 한 7배 정도 쇼폼앱의 사용량이 많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8배 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OTT 앱,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좀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OTT 앱의 사용 시간의 변화가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14%나 줄게 됩니다. 반면에 늘어난 거는 쇼폼의 시간만 늘어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 데이터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루 평균 OTT 이용 시간 1시간 34분,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OTT를 보는 사람의 비율이 이제 91.4%니까 아까 봤던 스마트폰 기준의 와이즈 앱의 통계도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지금 웹툰도 1년 새에 11.2% 사용 시간이 줄었고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만화 주 이용 서비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웹툰 만화 이용자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만화를 보는 비율이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웹툰이 우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짤방들 보면서 보던 세로 스크랩의 사용자 경험이 웹툰으로 넘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가로로 사진을 보는 사용자 경험이 웹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은 이제 오픈 서베이에서 한 시간을 보내는 방법 트렌드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OTT, 쇼핑으로 넘어가고 뭐 운동, 책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짙은 푸른색이 이제 일상적인 것, 그리고 옅은 것이 비일상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에서 비일상적으로 넘어간다라는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책은 안 봐도 부패하는 가고 영화는 부진하지만 영화제는 잘 되고 락도 부진하지만 락 페스티벌도 잘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영화 관람도 이제 비일상적인 것들. 미국에서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잘 됐을 때 바벤하이머 챌린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 인스타에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인스타, 쇼핑 콘텐츠의 성장 그리고 일상에서 비일상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의 봄과 파묘인데요. 이게 1000만이 넘은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개봉 1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2024년 11월 22일이면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4대 대목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에는 그 관객이 있고 그것이 어떤 대진표로 누구와 붙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30, 31, 32, 33주에 어떻게 붙느냐 대진표였는데 이거는 수능 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파묘는 2월 12일 날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개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쇼핑몰 혹은 번화가에 있는 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GV가 발표한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발표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쭉 이제 주황색이 20대예요. 관객들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 개봉한 이후에.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밀수가 개봉한 걸 보면 20대 성적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대 넘어갔죠. 그 다음에 겨울왕국도 마찬가지로 역주행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슬램덩크인데 슬램덩크는 개봉 8주차에 이르러서 20대의 비율이 37%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통계청 한국 인구 상황판에 가보면 한국의 인구 비율은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6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인구 비율이 11.78%입니다. 그런데 37%가 아무런 추억이 없는 슬램덩크를 와서 보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심박수 챌린지나 바벤하이머 챌린지 같은 비일상적인 체험 따라서 그것이 인스타에 기록되는 체험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관계의 행태의 변화는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50년대의 미국 가정에 TV가 공급되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50년대 이후의 미국은
인구 8천만,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었는데 1주당 극장 관람 횟수가 8천만 회였어요. 그래서 1인당 연간 관람 횟수가 40회였습니다. 40회였고 TV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가 타격을 얻게 되고 영화는 스펙타클이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전략적으로 된 거였고 결과적으로 된 건 뭐였냐면 채널 선택권을 뺏긴 청소년들이 극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항 영화, 그다음에 청춘 영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55년도에 개봉됐던 이유 없는 반항이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연간 관람 횟수로 넘어가면 46년에 1년당 30회였던 것이 50년에 20회, 56년에 12회 떨어지다가 71년도에 4회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은 1960년대 초에 영화 관객의 80%가 16세에서 25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의 취향 그리고 관객의 구성이 바뀐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TV 그리고 VTR 그리고 홈비디오 시장이 성장했던 80년대 90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1989년도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연물 의식조사에 따르면은 그 한 해에 공개된 비디오가 300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비디오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연간 14.3편,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2.02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7배나 더 많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영화를 봤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 총 매상고, 총 매출이겠죠. 이게 이제 그 89년도에 950억이었는데 비디오 시장이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1천억을 넘어서면 처음으로 이제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디오의 시기가 있고 TV, VTR을 통해서 영화를 보던 TV를 메인 플랫폼으로 하는 영화의 시절이 끝나고 극장을 메인 플랫폼으로 했던 영화의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2019년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쇼핑몰 그리고 번화가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영화와 극장이 한 몸이었던 이런 시기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고 그리고 관객 수가 한 45% 이제 감소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화 시장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한동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영화와 한 몸이었던 영화의 집이었던 극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화 관객의 변화 그리고 영화 취향에 대한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건지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해볼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관객의 변화는 예측되기보다는 결과로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재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게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새롭고 다양한 기획이 영화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정교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실패를 준비할 때다.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화 시장 그리고 영화 관객들이 원하는 작품들의 취향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